안녕하세요. 신의 옹고지신이라냥. 오늘의 새로운 게스트 도희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사 1년차 수라 집사 황도희입니다. 수라가 누구죠? 저희 집 고양이인데 이따가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화에 대해 좀 알고 계신 것도 있나요?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단편 영화를 지금은 편집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단편 영화를 3개 정도 연출을 해봐서 너무 감격스럽게도 신의 옹고지신의 게스트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좀 괜찮았나요? 고양이 연기 같은 거?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요. 네, 오늘 신의 옹고지신에서는 이 동물과 관련된 영화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한 몸 고양이로 빙의했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는 화이트갓입니다. 감독은 코르넬 문드럭 초이고요. 2015년 4월에 개봉했어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 67회 칸 영화제에서 2개나 상을 받았는데 하나는 주목할 만한 시선 대상, 그리고 또 팜도그상, 강아지 동료상을 받았더라고요. 대단해요. 도희 씨가 줄거리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영화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우정 얘기라고 줄거리 소개를 하고 싶어요. 뭐 다른 데서는 복수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겐이라는 강아지와 릴리라는 보호자, 하겐이 보호자의 소녀의 어떤 방황과 또 차별과 죄송해요. 어쨌든 그 말 못하는 동물에 대한 그 학대와 유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강아지 하겐이 결국 주인인 릴리를 다시 찾아가서 만난다. 네네. 이런 극적인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극적인 내용 안에 또 유기와 학대가 들어있지만 또 안에 내포된 의미가 있다고 하죠? 화이트갓이잖아요. 화이트와 갓, 백인 신이라는 뜻이는 그러니까 백인신. 잡종과 순혈, 어떤 강아지뿐만 아니고 사람도 흑인과 백인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살짝 숨겨놓으셨다고.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강아지가 진짜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강아지가 다 CG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그 강아지도 그럼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찾아본 바에서는 모두 다 좋은 곳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270마리 정도의 강아지가 등장하는데 다 좋은 곳으로 또 입양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럼 그 강아지들은 입양되고 나서 잘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피디님께서는 늘 영화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도희 씨가 포인트를 짚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 화이트갓 영화에서. 네, 저는 이제 이런 게 처음이라서 어떤 기법 설명을 할까 하는데. 기법. 네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핸드헬드 촬영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핸드헬드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핸드헬드는 대부분 뭐 촬영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카메라들 같이 이렇게 트라이팟이나 어떤 삼각대에 고정을 하잖아요. 쌤, 정신이 나가면 안 돼요. 집중해서 들으면 전 이런 표정이 어렵지 나오더라고요. 않아요. 그런데 계속 이전에 막 이상한 집중하는 표정인데 멍 때리고 있다고 편집을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리 오세요! 이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핸드헬드는 이렇게 사람의 의지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지대가 돼서 어깨에 올리거나 손에 올리거나 해서 촬영을 하면 아주 미세하게 그 촬영 감독의 호흡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떨림? 네. 그러면은 이 떨림으로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냥 단순히 들고 서 있는 것뿐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촬영 감독님들이 연기도 하세요. 힘들면 그 숨소리가 영화에 들어가게? 아니, 숨소리가 아니고 떨림이. 집중하라니까요, 선생님.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화에서 하겐이가 갓 유기 됐을 때 그 황당함. 뭐야, 나를 차에다가 나를 내려버리고 떠나버리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좀 심하게 흔들리는 거죠. 아니면 막 달려간다거나 이러면 요런 거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영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갑자기 떠오른 건데 셀카를 찍을 때도 약간 손이 흔들리면 그것도 핸드헬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찍으신다고 하면 그것도 핸드헬드죠. 그럼 이런 핸드헬드 기법을 알고 영화를 보면
그 화이트가 그 하겐의 어떤 감정을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겠네요. 하겐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겐은 대사가 없어요. 그쵸? 아, 그러네. 대사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술적이나 촬영적 요소로 그 강아지의 감정을 최대한 표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핸드헬드 거의 90% 이상을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는데 제가 영화를 조금 찍어본 바로는 되게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올 핸드헬드를 내가 갈 것인가 할 때. 근데 이 영화는 하겐의 어떤 그런 아픔을 그렸지만 도희 씨가 또 이거를 만약에 동물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하겐이 정말 이게 연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요거는 제가 영화를 물론 이제 다른 분석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화를 보면서 조금 불편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왜죠? 보시면 되게 많은 반려견들이 그 뭐지? 이렇게 올가미라고 해야 되나요? 올가미의 가치죠. 올가미 가치는 아니고 목을 이렇게 땡기는 목을 땡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폭력적으로 다양하게 구사가 돼요. 네, 사실 영화에서는 요거 한 테이크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수십 번 그것을 해서 짜낸 게 그 결과물일 테고 이거 좀 이상한 얘기인데 제가 그 대형견 목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죠? 궁금해서. 이거 얼마나 아픈지. 무슨 느낌일까? 이게 숨이 탁 막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당연히 이제 사람들 시선에서는 개들은 그래도 된다라고 강아지들을 하는데 위한 목줄이니까 강아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 저도 약간 그게 궁금해서 해봤는데 뒷골이 엄청 땡기고 약간 차가 뒤에서 받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싫다는 사인들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영화 내에서도. 네, 막 영화에서 감독이 굉장히 그 미술적으로 애를 써요. 뭐랄까 그 유기동물이 보는 세상. 우리가 헝가리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되게 좋겠죠. 나중에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여행을 안 가봐서. 헝가리 뭐가 유명하지? 일단 근데 네. 유기동물이 보는 그 하겐이 보는 세상은 되게 회색 도시 같다고 해야 될까?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개, 똑같은 뭐 건물들이 있는데 내가 찾는 리리는 없어. 근데 그 헝가리를 배경으로 한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헝가리에 유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대요. 그래요? 네, 유기 뭐 순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헝가리가 가장 높았던 걸로? 가장 높진 않지만 어쨌든 순위에 있었어요. 그럼 유기동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완전 픽션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274마리의 강아지도 이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보. 이렇게 화이트갓에 대한 어떤 영화적 요소, 그리고 핸드헬드 기법, 그리고 또 하겐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화이트갓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영화를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행 중인 동물학대와 유기정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동물학대 법이 사실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작 나왔지만 더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그래서 3월 22일부터 개정이 됐어요. 3월 22일이요? 올해? 네, 올해 3월 22일. 진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영화에 나오는 장면과 같이 옛날에는 그 개정 전에는 동물한테 폭력을 가해도 상해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바뀌면서 상해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정신적인 폭력, 폭행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2배가량 높아졌는데 원래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근데 이게 2배씩 높아져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변경안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동물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물들이 맞아요. 그럼 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학대 최소화를 위해서 동물 등록제를 운영하고 또 동물보호센터 설치, 또 동물보호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도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물 요즘에 칩 넣는다고 하는 게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실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이 칩의 내 아이한테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좋다. 왜냐면은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거니까 좋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어떤 동물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들 사이에 어떤 마련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동물보호복지 콜센터 1777-0954에 전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담당 부서와 센터 등을 안내를 받으면 좀 더 그 고양이들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희 씨랑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도 준비했잖아요. 이런 동물들이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픈 동물들이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조금 더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희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사진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우리 집 고양이 수라를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죠. 수라는 이게 그러니까 저희 고양이도 유기묘였어요. 길에 버려져 있는 아이였는데 이게 이제 갓 구조됐을 때고 이게 최근입니다. 짜잔! 엄청 유기묘였군요. 네, 제가 따로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게 네. 안 주셔도 돼요, 사진. 깎게요. 네. 편집할 때 쓰실까? 아, 편집할 때 저한테 준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때문? 아주 깜빡할 뻔했어요. 도희 씨,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네, 책임감이 다음 주에는 진행을 제가 할게요. 다음 주에는 큰일 났네. 아니, 정신 차리고 죄송합니다. 밥 먹고 난 뒤랑 제가 졸려요. 자, 진행! 보고! 그 단어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네. 거죠. 저는 이제 좀 바꾸고 싶은 게 강아지 주인이 아니고 강아지 보호자. 책임감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보호자. 또 분양은 아파트 분양을 분양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걸 입양으로. 입양. 그냥 분양은 나눠주는 사람이 주체가 돼요. 하지만 입양은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잖아요.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다른 것 같아요. 분양은 이렇게 있는 걸 쪼개서 나눠주는 거고 입양은 아이를 데려오는 거고. 이것도 마음으로. 강아지 분양 뭐 이런 거보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완견 틀렸어요. 왜냐면 애완은 소유하는 개념인데요. 물론 법적으로는 이제 소유물이 맞지만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해주면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너 자체로 인정해 줄게. 나와는 다르지만 난 너의 보호자야. 행복하게 살아보자. 오, 단어만 조금 바꿨는데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네, 책임감. 그쵸. 맞아요. 책임감. 정말 중요해요. 책임감. 나 이제 그만하고 나갈래 이제. 책임감. 나 책임감. 집에 가고 싶어. 책임감. 이렇게. 그 있잖아요. 책임감. 네, 다시는 책임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 사람이 먼저다는 하겠는데 책임감 해주면 안 돼요. 책임감이 먼저다. 예. 그래, 앞으로 이렇게 생명을 입양할 때는 네네. 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네. 내가 이 아이와 평생 함께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중요해요. 반려를 삼는 게 좋겠네요. 강아지, 고양이 뭐 등등등 아이들 키우고 싶다면 20년 뒤를 생각하세요. 다음에 보자냥. 사료 좀 보내달라냥. 책임감이 먼저다. 맛있는 걸로 보내달라냥. 아유 덥다 이제.